안녕하십니까. 아부대장의 불법 커피 과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아부대장님, 2컵 추출 버튼과 1컵 추출 버튼이 있어서 2컵 추출 버튼을 눌렀더니 추출량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거 정상인가요? 왜 저는 이거밖에 안 나올까요? 거의 10ml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구나. 이거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왜 양이 늘 다른지, 어떨 때는 똑같은 버튼을 눌러도 10ml 밖에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막 40ml, 50ml가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홈카페 여러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부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잘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게 되면은 버튼이 이렇게 1컵 추출 버튼, 2컵 추출 버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세팅 버튼들이 있어요. 컵 모양으로 하나가 있거나 컵이 2개가 이렇게 있거나 하는 식의 버튼들인데, 그래서 1컵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 작은 양이 나오고 2컵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많은 양이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팅 버튼입니다. 근데 이 세팅 버튼은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소용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 4개씩 있는 머신도 있고요, 2개씩 있는 머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원하는 양만큼을 추출되고 자동으로 꺼지도록 세팅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이 세팅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추출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데 꺼지는 것은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추출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팅 버튼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꺼지게 만드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에는 2가지 방법의 세팅 버튼 작동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이머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플로메타라는 이런 부품을 통해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 2가지는 다 메인보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한 부품이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신호만 이렇게 전달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더 이게 이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부품 값이 든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타이머는 말 그대로 시간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내가 세팅해 놓았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초로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정확하게 10초가 딱 지나고 나면은 전원을 차단하는, 이렇게 추출을 딱 차단하도록 신호를 주는 그런 원리가 바로 타이머의 원리고요. 두 번째, 이 플로메타라고 하는 것은, 플로메타라고 하는 이 부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출된, 이렇게 추출됐다기보다는 그룹헤드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해서 끊는 겁니다. 신호를 끊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약간 프로펠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프로펠러가 돌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 회전수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금 그 똑같은 회전수가 작동되고 나면 탁 끊도록.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양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량으로 세팅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량으로 세팅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ml를 물을 흘려보내고 차단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50ml가 흘러가는데 5초가 걸려도 5초 뒤에 꺼질 거고요. 50ml가 흘러가는데 1분이 걸려도 1분 동안 작동하다가 50ml가 지나가야지만 탁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플로메타고요. 시간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그냥 타이머 기능이죠. 근데 이 타이머 기능의 약점은 유량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으로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10초 안이라면은 이게 10ml만 흘러가든 100ml가 흘러가든 상관없이 10초 뒤에 꺼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양으로서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플로메타라고 하는 이 부속 가격이요, 17만 원 정도 합니다. 17만 원, 이 뭉치 가격이요. 물론 이걸 연결하려면 또 연결되는 부속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머신에다가 이 플로메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의 부속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타이머 기능은 그냥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맥널티나 보랄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정용 머신, 약 15만 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는 이 머신에 그냥 부속만 17만 원짜리 플로메타를 달아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15만 원짜리 머신을 샀는데 17만 원짜리 부속이 달려서 나오냐고. 그럼 난 이거 사겠다. 재테크래, 재테크. 사가지고 플로메트만 떼가지고 팔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더 작게 만들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용 플로메타는 제가 알기로는 소형 플로메타가 뭐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소용 플로메타는 진짜로 17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가정용 머신에는 플로메타라는 그 부속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마누스라든지 200만 원이 넘어가는 자르 같은 이런 머신에는 플로메타가 들어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안 달려 있어요. 왜 이게 안 달려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정용이니까. 가정은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세팅을 그렇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쓸 이유가 없다 보니 굳이 거기다가 1, 20만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부속비를 넣어가지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죠. 실제로 이게 부속값이 17만 원이면 이거를 이제 구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해서 빼지 않았나.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쨌든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머신은 가격이 저렴하든 비싸든 가정용 머신은 플로메타가 없어요. 업소용 머신은 플로메타가 필수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정용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머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초로 세팅을 해놓으면 10초 동안 10mm가 나와도 10초고 50mm가 나와도 10초고 100mm가 나와도 10초이기 때문에 추출량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저항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추출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머로 작동하는 이 세팅 버튼으로 추출을 하시게 되면 늘 추출량이 달라가지고 결과물이 늘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추출량이 많이 달라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세팅 버튼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다른 추출이 될 거니까. 그래서 가정용 머신은 매뉴얼 버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매뉴얼 버튼이란 내가 원할 때 켜고 내가 원할 때 끄는 것을 말하죠. 수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양이 추출되고 나서 탁 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일관된 맛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떤 머신들은 매뉴얼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뭐 에스토 오리노 같은 경우는 매뉴얼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다시 끌 수 있는 그렇게 작동하는 원리로 되어 있지만은 뭐 대부분 제가 만났던 많은 머신들은 매뉴얼 버튼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컵 버튼이나 두 컵 버튼 아무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는 것이 아니라 꾹 누르고 계시면 계속 추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시기가 와서 버튼을 떼면은 탁 꺼지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작동하면서 뭐 세팅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분쇄도를 바꾸고 도징이 양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추출 시간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겠지만은 시간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죠,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집에서 버려야 될 커피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뭐 어떨 때는 저항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5mm밖에 안 나고 10mm밖에 안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매뉴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그래도 한 30mm, 40mm까지 뽑아내고 나서 추출할 거면 뭐 30초가 걸려도 40초가 걸려도 한 10초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맛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추출량이 원래 내가 40ml 뽑아야 될 거를 10ml밖에 못 뽑거나 이러면은 전혀 사실 먹을 수 없는 커피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매뉴얼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먹을 만한 커피를 그래도 계속해서 즐기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또 즉석에서 답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불법 커피 가해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러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내가 커피 생활을 24세 시작했다. 디카페인 원두가 100가지다 치면은 맛있는 디카페인은 이거 하나뿐이야.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놈 제끼고 카페인 있는 놈 보냈다. 카페인 없는 척하고 카페인 있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 커피도 맛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짓밟으면은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아브라함커피.com.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